굿데이 LA에 매일이 아니죠. 매달 나오시는 우리 사랑받는 게스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곧 한국을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한국 가기 전에 나왔다 가셔라 하고 모셨습니다. 몸도 쭉쭉, 마음도 쭉쭉, 뭐든 쭉쭉 펴는 시간이죠. 강은미 요가 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살짝 올려볼까요? 좀 낮은 것 같아가지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처 체크를 못하고 시작을 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쭉쭉이 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청취자분이. 쭉쭉이 쌤. 아니 7월에 네. 7월이 아니라 6월 다다음 주에 바로 한국을 가신다고. 네네. 한 달 아예 가시는 건 아니고 네. 한 달 반쯤 가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네, 그동안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까 봐. 네, 저 유튜브로 오셔서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틈틈이 저의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미 무브먼트로 가셔서 보셔도 되지만 네. 그래서 한국 가시기 전에 네. 나왔다 가셔라. 네, 그래서 저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금방 네. 나왔어요. 한 네. 2주 만에 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맞아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반갑습니다. 근데 6월이 네.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2025년 된 게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인데 네, 맞아요. 우리 강은미 요가 선생님의 상반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운동의 관점에서 운동 열심히 하셨는지. 네. 저도 이번에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요. 네. 사실 피아노 레슨도 지금 너무 많이 있었고 또 운동 레슨도 또 너무 많이 많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또 참여해서 딸 네. 아이의 학교 행사. 네, 그래서 피아노를 제가 이제 연주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데이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아이들 아리랑 이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리랑 그리고 둥글게 이런 걸 했어요? 네네, 그 오징어 게임의 둥글게 저는 못 봤는데 이번에 나왔었다고 해서 아이들 노래를 다 알고 있어서. 진짜요? 네,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네, 전부 다 한국 아이들, 미국 아이들 하는 거 아는구나. 없이 그냥 전체 그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전체 이렇게 이제 다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또 도와주느라고 학교 가서 또 하고 또 이제 한국 춤 무용 같은 거 이제 간단한 단체 춤 같은 것도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 사실 제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진짜 제가 오늘 시간 되면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인터벌이라고 인터벌? 네, 달렸다가 걸었다가 이제 그렇게만 해서 운동 한 20분 정도 해서 네. 어느 정도 운동을 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지를, 그러니까 살을 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더 해야 것들도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 유지를 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운동? 그렇죠. 그냥 라인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운동만 해서 이번에 사실 궁금하다. 많은 거를 못했어요.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네, 제가 운동을 이제 막 요가도 그 필라테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저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 또 플라잉 요가도 하고 싶어서 플라잉 요가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가르쳤었어가지고 플라잉 요가도 제가 이제 집에다가 사서 근데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긴 해요.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잘 못하셨어요? 지금 남편이 이제 치우자고 이럴 거면 치우자. 다리만 차지하고. 그거라기보단 하긴 하는데 네. 일단 이제 레슨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있어서 아이들이 오면은 또 매달리니까. 그렇죠, 매달리고 싶고 네. 그네처럼 타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거는 올해는 아예 못한 것 같고 네. 아쉽다. 그래서 지금 너무 꺼내고 싶은데 한국 갔다 와서 근데 궁금해요. 이렇게 정말 너무 바쁜 네. 시즌이 사람마다 다 오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그래도 최소한의 운동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안 그러면 이렇게 퍼지게 맞아요. 되니까. 그리고 근육의 그 유연성에 대한 걸 그때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네네네. 유연성은 그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굳어요. 안 쓰면. 한창 그래서. 열심히 해놨는데 안 하면 그렇죠. 또 이렇게 네, 다시 굳어요. 굳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돌려놓고 다시 또 돌려놓고 해야 된다서 그 꾸준히 하면 너무 좋지만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없을 때 좀 이제 임시방편으로 약간 응급처치처럼 네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동작들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거의 약간 대부분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급처치용. 네. 응급처치용. 응급처치용. 아니 근데 그럼 그렇게 바쁠 때는 인터벌로 일단 유지를 한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우리 저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요것만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강은미 요가 선생님이 너무 바쁠 때 그냥 유지하는 용으로 이 네. 몸을 유지하는 용으로 네. 20분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는 그 운동 어떻게 네. 한다고요? 네, 일단 뭐 이게 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HIIT라고 HIIT 네,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라고. 네. 네, 이걸 이제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30초를 엄청 빨리 최대한 내가 뛸 수 있는 만큼 좀 빨리 달리는 30초? 거죠. 네, 30초를. 30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30초는 힘들진 않아요. 네, 30초를 하고 그리고 1분 정도 다시 걸어주는 거예요. 오.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게 끝이에요.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네. 30초 달리고 1분 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것 직접 같은데? 해보셔야지 아실 것 아, 같아요. 그래? 네, 저도 왜냐면은 지금 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했는데 해봤는데 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아, 진짜? 딱 들었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을 때 했는데 또 기초 체력이 의외로 괜찮으셔서 이게 안 힘들 수도 해봐야겠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고강도 인터벌은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막 달리거나 그러지 않고 어쨌든 웜업을 해주긴 하셔야 되거든요. 다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리 스트레칭 언제나 그 저랑 항상 할 때 하는 뭐 거. 발목 당기기라든지 그런 동작들, 그러니까 뒤쪽 햄스트링을 좀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좀 풀어주거나 왜냐면 하체를 지금 사용할 거잖아요. 그렇게 풀고 그리고 스트레칭 기지개 같은 거 일단 좀 펴서 옆구리 늘려주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네. 그런 뭐 동작들이 좀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좀 비틀기라든지 네. 가볍게 이제 몸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30초를 저는 바로 안 뛰고요. 네, 어떻게 해요? 5분 정도는 그냥 조금 빨리 걸어요. 5분 정도는 좀 빨리 걷고. 경보하듯이 그렇죠. 좀 빨리 걷고. 네, 좀 빨리 걷고 그 다음에 5분은 내가 걸었던 빨리 걷기보다 조금 더 빨리 걸어요. 더 많이. 그래서 그 되게 약간 모토 달린 것처럼 엄청 빨리. 근데 옆에서 보면 좀 네. 웃기겠다. 그렇죠. 좀 약간 예쁘진 않아요. 그렇게 이제 10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5분을 조깅을 해요. 살살 뛰고. 네, 조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그 5분은 그럼 20분이잖아요. 네네. 마지막 남은 5분은 30초 달리고 1분 쉬고 30초 달리고 1분 쉬고 요때 그거를 인터벌을 네, 하는 한 거예요? 3번이나 4번 정도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막 내 몸을 좀 괴롭히고 싶은 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한계를 더 도전하고 싶은 날? 그런 날. 그냥 조금 더 뭔가 더 해보고 싶은 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한 1분 정도 뛰긴 뛰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뛸 수 있을까? 30초는 좀 너무 쉽고 30초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해보고 뛸 수 싶다 있을까? 할 때는. 네, 그럴 때 이제 1분 정도 뛰는데 뛰고 나면 콧물이랑 그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물이 자꾸 나와.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와.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10여 년 전에 친구하고 네네. 200m 뛰고 100m 걷고 그런 운동을 해봤었는데 네. 요게 애매한 휴식, 애매한 달리기라서 계속 뛰는 것보다 힘드셨대요. 이분은. 네.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 번 엄청 빨리 뛰었는데 이게 지금 잠깐 그렇게 빨리 뛴 거 잠깐 멈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몸이 이게 나를 다시 이제 돌리기 위해서 적응을 네. 하면서 힘들다고 보낼 수 있어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운동이란 건 그렇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기 싫은 마음들, 힘든 것들. 근데 왜 인터벌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분 계속 조깅처럼 뛰는 것과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것도 괜찮은데 왜 이제
20분 만에 빨리 끝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깅은 이렇게 그렇게 20분을 힘들지 않을 수 있어서? 했었을 때 효과가 네. 이렇게 확 오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근육의 쓰임이라든지 심장의 쓰임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확 오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런 효과를 보시려면, 그리고 달릴 때 써지는 근육이 되게 다른 근육, 그러니까 큰 엉덩이의 큰 근육이라든지 네네. 그 확 근육이 쓰임이 달라요. 그 조깅을 했을 걷는 때 거랑 뛰는 거랑 그렇죠. 빨리 걷는 거, 조깅, 그리고 그 달리기 근육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근육이 어쨌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지고 모든 내 전신의 다리 근육을 다 쓰겠지만, 네. 왜냐면 우리가 달리기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팍 치는 네. 점프 같은 순간적인 거. 그렇죠. 그런 네. 이게 그 폭발적인 힘을 갑자기 팍 쓰는 것들을 이렇게 1분 30초 안에 그걸 네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조깅은 뛰긴 뛰지만 그런 폭발적인 힘을 팍팍 쓰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다르구나. 쓰임이 달라서 어떠한 효과를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뭐 엉덩이 운동을 너무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은 없는데 그러면 달리기를 좀 더 하면은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고. 너무 좋은 팁이에요. 이렇게 바쁘거나 아니면 운동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다 하시는 네. 분들은 20분에서 뭐 그렇죠, 30분, 30분. 길어봐야 네, 30분. 네, 그렇죠. 이렇게 인터벌로 고강도 훈련 짧게 하면 유지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유지할 건강도 수 있어요. 유지되고 네, 맞아요. 몸매도 네. 유지되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매일매일 그래도 요만큼은 내가 몸을 쓰려고 한다 하는 거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이 응급처치가 혹시 사투리 쓰시나요? 네, 어디 분이신가요? 저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라고 뭐가 이렇게 잘못됐었나요? 하셨구나. 모르겠어. 어떻게? 응급처치. 이게 사투리 같아. 그럼 서울 말로 한번.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로?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 응급처치만 했다 네, 하시면 이번에 하반기 거의 운동 계획 있어요? 언제나 항상 마음은 뭐 하고 싶어? 올해 하반기는 뭐 하고 싶다? 운동. 저도 이제 좀 더 근데 몸매를 더 예쁘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그 예쁘게 한다기보다는 뭔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좀 힘든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희 딸이 저번에 이제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었는데 네. 그 운동을 하면 유연해질 수 있냐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물어봤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궁금해요. 이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움직였던 것보다는 올라가요. 되긴 돼요. 근데 원래 유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좀 그렇죠. 유연한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다리가 그냥 다 찢어져요. 그냥 다 찢어져요. 그리고 그 발바닥에 그냥 뒤통수에 그냥 닿아요. 그냥 닿다 못해 막 발의 끝이 막 어깨까지 막 내려오기도 하고. 진짜? 아니 그게 네, 어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니고 맞아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니야 이거는 이게 뭣도 모르고 이제 요가를 가르칠 때는 누구나 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운동하니까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저는 원래 유연했던 사람이어서 그거 요가를 했었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갈 수 있어서 그 동작들이 다 되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습을 했을 때 그것보다는 더 할 수 있겠지만 그 뒤통수가 머리에 닿아서 어깨까지 가는 건 원래부터 그렇죠. 원래부터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거를 따라하고 싶어서 계속 따라 했었을 경우에 그건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알 수가 없었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연했는지 유연하지 않았는지 이 그렇죠. 통계학적인 거를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꾸준히 하면 유연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만 과연 그렇게 원래 유연했던 친구들보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전 아무리 해도 다리 일자로 찢는 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계속 무리하게 가다가 저는 많이 봤어요. 뭘 근육이 많이 봤어요?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되거나.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저 심지어 필라테스 가르치시는 분 중에
자기 몸이 다 하면 다 되죠. 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그 해부학적으로 지식을 막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되네. 그래서 그럼 자격증도 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제 시험은 계속 쳐야 되고 그 동작을 시험을 쳐야지 이제 패스를 하니까요. 티칭도 하지만 자기가 되는지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척추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다 결국 디스크가 터져버린 거예요. 필라테스 강사 준비하다가 네네네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그러니까 네. 저같이 진짜 평소에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유연하지 않았던 애들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긴 해요. 그렇게까지 일자 찢을 그렇죠. 필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요가에서도 웬만큼만 동작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에 내가 머물러져서 그 내 욕심을 버리는 거. 왜 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버리는 거가 이제 그것도 중요하다. 네, 그렇게 운동하면서 이제 내 되는 수준을 거죠. 잘 알고 그거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필라테스에도 이런 코어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동작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필라테스 강사분들도 그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사분들도 좀 나눠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그쵸. 어떤 데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지만 어떤 데서는 그냥 동작만 쭉 해가지고 그냥 해부학적인 거 그냥 기식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어디서 어떻게 따는지 따라서 그리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꼭 내 척추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만든 상태에서 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특히 필라테스는 정말 코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가는 너무 유연하게 너무 많이 제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코어를 너무 근육을 그러면 이제 디스크 압박이 받으면 그게 이제 터질 수 있어서 하면 안 되는 자세들,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원래 약하신 분들 그리고 디스크가 원래 괜찮았지만 어떠한 사고나 외상이나 어떠한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디스크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필라테스를 어떻게 접근해서 운동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필라테스, 요가, PT 모두 다 좋은데 그 좋은 운동들을 내 몸에 어떻게 맞춰서 할 거냐.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확실히 근데 강은미 요가 강사님이 나오시면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내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쉽게 조금 생각하시면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약간 그런 시간이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한 달에 한 감사하죠. 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야지 하고 마음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스트레칭이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맞아요. 정말 좋아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라도 일단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우리 안 하는 강은미 것보다는. 육아 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시간이 또 금방 가고 있어요. 네. 광고 들을 시간이 왔어요. 우리 차분하게 떨린다면서 말씀 잘하시는 우리 강은미 선생님. 그 질문 하나만 하고 갈까요? 네. 댓글에 선생님 러닝도 자주 하시나요? 하셨어요. 네, 그 러닝이 그렇게 20분 하는 이렇게 딱, 인터벌식으로 빨리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뛰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운동 막 하는 거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라고 했잖아요. 별로 안 좋아. 저도 진짜 딱 제 마음 그 먹고 허리 나가시는 라인, 거. 엉덩이 라인 딱 그냥 여기 이제 살 처지는 거 그것만 거의 막는 운동만 하면서 그래서 막 그 마라톤 같은 거 그런 막 힘들게 막 러닝 엄청 많이 막 그 동네를 막 엄청 많이 뛰시는 맞아요. 분들도 30분 있더라고요. 1시간 뛰시니까 한국에서 요새 러닝이 유행이어가지고 네, 혹시 취미로 하시나 그런 거 궁금했대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제 또 누군가와 네. 함께 하게 된다면 이제 회원님들이랑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우리 동기부여처럼 좀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서 힐링하듯이. 요새는 러닝 모임도 있더라고요. 네, 뭐 네. 아침에 여기서 모여 네.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변에 보면 남자 여자분들 이렇게 좀 외로우신 분들도 많은데 네. 이렇게 다 갑자기 모여가지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서로 같이 알아가지고 우리 유튜브에서 막 그런 거 했잖아요. 네, 블라인드 그러니까 데이트. 그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이제 회원님들이 그냥 1대1이 아니라 1대1이 같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다 같이 그룹으로 모여서 괜찮은데? 네, 이렇게 젊으신 분들
모집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또 네, 젊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좀 아기 키우고 이런 게 이제 힘드신 분들 뭐 부부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좋네요. 그런 운동에 관련됐지만 여기 우리 소통도 좀 할 수 있는. 러닝 근데 러닝하면서 말 하나도 못할 것 같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갈 이제 것 하고 같은. 이제 얘기, 그러니까 아니면 하기 전에 이제 조금 얘기 좀 이렇게 커피 나누고 한잔 좀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달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젊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에너지가 다시 남으셔서 도파민이 그렇죠. 도니까 더 하고 싶고 막 그렇겠죠.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또 또 음, 이제 맞아요. 네, 부드러운 얘기가 약간 관계가. 산으로 갔는데 광고 듣고 올게요. 커피 2시간 마시고 러닝 한 12분 하고 헤어질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커피 마시면 안 되고 이제 다른 거 이제 몸에 좋은 건강식. 그래도 딴은 운동 모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쵸? 생강차라도 뭐 그렇죠.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캐모마일 티. 네. 오늘은 강은미 요가 및 재활운동 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미 무브먼트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얘기를 계속 운동 얘기긴 했는데 뭔가 그렇죠. 수다스러운 운동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 중요한 네, 중요한 얘기를 네. 좀 해보죠. 왜냐면 이번에 빨리 나오신 게 너무 좋았던 게 지난번에 했던 방송이 좀 기억에 나요. 저만 기억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 유연성 했던 게 아직 기억에 남는 상태에 다시 오셔가지고 요거 이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연성 좋죠. 2탄. 유연성이 왜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게 안 다치려고? 네, 그렇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이제 잠시 네. 질문이 뭐였죠? 정신 집중. 유연성을 갖고 있는 유연성이 왜 우리 몸에 중요한지. 네. 긴장했나 봐요. 다시 갑자기. 여태 30분 떠들고 지금 막 미팅을 하자는 듯 막 이래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제 부상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 예방하기 위한 거라. 네. 그리고 이제 운동 어떤 스포츠라든지 어떤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부상 없이 운동 능력을 조금 더 퍼포먼스를 더 많이 잘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유연성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잘 늘어나고 이런 것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절. 근육, 인대 그런 근육과 힘줄이 늘어나는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알려드렸죠. 다리 찢는 것만 유연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도 고관절, 관절. 다리를 그것도 찢을 뭐 때 그런 그렇죠. 거지만 흔히 생각하기에 막 그런 유연성을 생각하기보다는 뼈가 이런 없는 연체동물이 아닌 이상 이 관절들의 가동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왜 똑같이 여차하면 넘어지더라도 왜 유연성이 있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타작 이렇게 맞아요. 크게 안 다치시더라고요. 근육 자체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연성이 있고 이제 부드럽고 이러면 그러니까 좀 덜 다쳐요. 삐끗하는 일들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성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어릴수록 조금 더 유연하긴 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유연성을 잡는 운동들, 그러니까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동작들을 많이 하면 어린 아이 때부터 한다면 나중에 내 20대, 30대, 40대가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편안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스페셜한 뭐 몸의 라인을 가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다치고 건강하게 사는 게 1등이니까. 그래, 맞아요. 이렇게 허리 숙여서 발끝 닿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테스트를 했는데 해봤었죠. 앉아서 할 수 있는, 저는 그 방송 이후로 이거 팔 꼬는 거 그때 가루다산 건축학개론의 조정석 씨가 했던 거 생각난다고 댓글 주신 분 계셨는데 아무튼 그거 계속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는 거의 팔이 안 휘가 맞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휘가 맞지는 맞아요. 계속 하면은 몸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재미와 느낌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글 포즈 팔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되신다고 하면 제가 오늘 뭐 어깨를 몇 개를 좀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일단은 어깨의 유연성을 조금 높여주는 운동 자세, 스트레칭 자세. 그래서 어깨가 이제 또 오십견이 있어서 아프신 분들, 팔 안 올라가거나 그럴 때는 이때 어깨가 좀 이렇게 처져서 이렇게 툭 풀어질 수 있도록 중력의 힘으로 얘가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어깨를 좀 빼주신 상태에서 원을 크게 바깥으로도 10번 이렇게 크게 빙글빙글 돌려주시는 거예요. 어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힘을 툭 뺀 근데 다음에. 이거 하실 때 이렇게 등이 굽어져서 이렇게 하시면 등이 굽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척추를 펴고
곳곳이 핀 상태에서 골반 여기를 기역자로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팔에 힘을 그게 풀고 더 중요해요. 네, 그렇죠. 원을 그래서 바깥으로도 10번 네. 그리고 안으로도 10번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돌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것도 좀 어려우세요? 네, 맞아요. 아, 네. 진짜? 그런 다음에 이제 가동 범위를 좀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원의 근데 크기를 좀 크게, 그렇죠. 크게 해도 점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너무 쉽다. 네. 이 정도는 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어깨는 안 아프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 그 벽을 짚고 쓰시는 거예요. 네. 벽을 짚고 쓰신 상태에서 어깨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깨를 이렇게 날개뼈가 붙을 수 있도록 붙여주는 거예요. 아, 벽에 네, 대고 그렇죠. 양팔을- 벽을 약간 밀고 아, 손바닥으로 양쪽 옆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벽을 짚고 네. 밀고 그리고 견갑골이 이렇게 모을 우와, 수 있도록 모아질 수 있도록 모으고 날개뼈를 이렇게 모아주는. 우와, 그렇죠. 그 이렇게 뼈가 모으고 다 잘 다시 보이지? 쭉 펴고 너무 인체 심.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와, 그리고 이렇게 멋있다. 넣어주고 그리고 빼주고 네. 요렇게 이제 이 진짜 운동을 멋있다, 선생님. 처음에 하셨을 때 네. 이거 왜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 PT를 추천드립니다. 아, 요거 안 되면 좀 심각한 상황이군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네.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배워 나가셔야 돼요. 저는 요거 네. 일단 저는 벽을 못 짚고 있어서 지금 네.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맨 허공에 네, 하셔도 나란히 한 다음에 네, 맞아요. 나란히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날개뼈를 했는데 요거 아프긴 요렇게. 하네요. 저는 네. 어깨가. 그래서 어깨가. 그러면은 옆으로 약간 사선 방향으로 팔을 벌려주세요. 네. 그리고 손가락 끝이 그냥 앞쪽을 향하게 그냥 두신 네네. 상태에서 어깨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오. 그리고 다시 쭉 뻗어내는 거예요. 이건 좀 덜 아프시죠? 네. 덜 아프다. 네, 이렇게 이제 손바닥을 벽을 짚지 않았으면 이렇게 어깨를 모았다가 뻗었다가 요거 하면 어깨의 유연성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어깨의 문제를 50견이라든지 어깨의 문제를 얘네들이 이제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 또 변형 자세가 있는데 네. 엎드린 상태에서 네. 벽을 안 찍고 하셔도 되고 엎드린 상태에서 네. 여기를 모았다가 뻗었다가 이렇게 어. 견갑골을 모아주고 그러니까 멍멍이처럼 그렇죠. 뻗어주는 이렇게. 거죠. 근데 이때 네. 허리가 너무 이렇게 꺾여서 가시면 안 되고요. 골반의 중립을 만드신 상태에서 견갑골이 모아지셔야 돼요. 다르죠. 이거 거울 이거는 보면서 해야겠다. 꺾은 하실 때. 거고 이건 안 꺾은 거예요. 어. 그리고 밀 때도 이렇게 그 등이 말려서 이건 등이 말린 거죠. 네. 등이 말려서 가는 게 아니라 골반은 중립이 지킨 상태에서 날개뼈가 양옆으로 멀어지고 골반의 중립이 지킨 상태에서 날개뼈가 붙는 거예요. 요렇게. 이거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안 돼요. 네. 팔꿈치 펴 있는 상태에서 견갑골이 둘이가 만나는 거예요. 날개뼈가 둘이 만났다가 네. 날개뼈가 둘이 멀어지는. 어쨌든 그 지금 알려주신 모든 동작들이 포인트가 그거네요. 이렇게 날개뼈가 모아졌다가 멀어졌다가 네, 그렇죠. 모아졌다가 멀어졌다가 네, 맞아요. 요 운동을 하면 어깨 유연성을 좀 높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이글 포즈를 하셨을 때 네. 훨씬 더 좀 더 부드럽게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50견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 50견인가 네. 하시는 분들도 요거 하면은 좀 나아질 수가 있겠다. 제가 알려준 동작만 꾸준히 하시면 네. 어느새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것만 꾸준히 진짜 한 그렇구나. 3개월 네. 그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를 꾸준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발 손목 당기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이거 팔 한쪽 보통 이것도 어깨 알려드렸죠. 스트레칭 하는 그거 맞아요. 기본 동작들.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하실 때 네. 크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크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팔을 크게 열었다가 크게 닫고 가지고 크게 팔을 양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크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팔을 내렸다가 팔을 나갔다. 내렸다가 제가 올렸다가 그러는데? 하는 거지. 저 깨작깨작 하는 거. 크게 열었다가 크게 크게 모션을 이렇게 약간 두 팔을 능지처럼 크게 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크게 쭉 했다가 늘어난다가 그렇죠. 모아서 하고. 가지고 오고 쭉 늘려서 쭉 뻗어내시고 온 우주를 느끼면서 하는 뭐 그런 느낌? 그렇구나. 저는 온 항상 세상을 느끼. 요 어깨 사이에서 모든 걸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그쵸? 움직임 자체를 운동할 때는 이제 좀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 움직임을 좀 크게. 크게. 네, 바꿔주시면 좋고 그리고 척추에 또 좋기 때문에 이거
그 기지개 피셔서 천장 바라보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해 주시는 거. 기지개 켜고 천장 이거는 바라보고 확실히 늘려주기.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양팔 위로 쭉 올렸다가 네네. 이렇게 굽히는 그렇죠. 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냥 W자로. 네 맞아요. W자를 모아서 견갑골 이때도 견갑골이 뒤에서 날개뼈를 모여요. 모아서. 날개뼈가 모이고 그리고 시선 천장을 쭉 봐서 앞쪽 목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다시 정면 돌아오면서 다시 손에 머리 위로 올렸다가 이 동작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이랑 어깨 요런데 승모근 아플 때 그렇죠. 이거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날개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랑 그 갈비뼈랑 그 목에 있는 뼈랑 목뼈, 어깨뼈 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그냥 거기에 맞는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그 저번 시간 했던 그 하품은 옆구리 늘려주는 네네. 네, 이 동작도 함께 해주셔야지 갈비뼈의 움직임도 그리고 어깨의 움직임도 함께 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연해지고. 그렇죠. 이제 덜 다치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훨씬 좋아지니까 오십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개선될 수 있죠. 뭐 동작 하나 더 네.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활자세라고 활자세? 네, 보여드리고 활자세. 요거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 균형 감각을 이제 키울 수 있고요. 균형 감각. 네, 그리고 이제 온 전신에 다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 그리고 내 등 쪽에 있는 팔 근육 전부 다 쓰는 건데요. 전신 근육을 움직이는. 네, 그렇죠. 운동, 유연성도 자세예요? 있지만, 네, 유연성도 이거 너무 있지만 좋다. 균형 감각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지? 갑자기 또 오늘 피곤했나 봐요. 네, 그런 이제 모든 근육을 균형 감각까지 이제 다 해서 이제 다 전신에 다 고루고루 균형을 맞춰서 해주는 일단 동작이에요. 서서. 그러면. 일단 서서 예전에 제가 앞쪽 허벅지를 좀 늘려줄 수 있도록 여기를 이렇게 늘려주는 동작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무릎을 뒤로, 그러니까 네. 발을 뒤로 해가지고. 네, 왼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으실 거예요. 뒤로 보내서 발등이나 발목을 잡고 네. 그리고 무릎이 붙을 수 있도록 아까 붙여서 똑바로 서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힘드신 분들이 여기서 유지하시면 되세요. 균형 잡기 힘드신 분들은 저것만 해도 여기서 또 허벅지가 많이 당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면 옆에 벽이나 네, 뭐 의자나 잡고 하신 상태에서 더 가능하시다. 그럼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셔서 발레 동작 네, 같기도 이거 하고. 약간 요가 자세의 활자세라고 서서 하는 활자세. 활자세. 네, 다리를 뒤로 더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앞쪽 근육도 늘어나고 허벅지 근육도 늘어나고 팔 근육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 상태는 근육을 또 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위쪽으로 더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위쪽으로 더 올려서 할 수 뒤로. 있는 만큼 그렇죠. 하셔. 그 여기서 옆에 좀 유지하셔도- 잡고 해도 돼요? 다른 손은? 네, 충분해요. 옆에서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더 가실 수 있으면 더 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균형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손을 위로 쭉 뻗어가지고 손바닥이 그냥 바닥을 향하게 두시고 이 상태에서 유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 더 올릴 수 예쁘다. 있다면 다리 더 올리시고요. 네, 와, 이렇게 멋있다.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요거 한 번씩만 그 시도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양쪽 네, 다 너무 좋죠. 하면 대신 이제 제가 알려드린 그 운동들 있잖아요. 스트레칭들. 네, 그런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이건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하셔야지 부상의 위험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넘어질 흔들릴 수 수도 있어서.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한 다리로 딱 섰을 때 여기 허벅지 앞쪽이 많이 당길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발목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다리를 올렸을 때 허리가 또 많이 꺾임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의 준비 운동을 좀 해주신 상태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쓰셨을 때 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손이 떨어져도 약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다리 포인트인 거예요. 자체에 힘이 좀 있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다리에 힘을 위로 올리면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 어거지로 그럼- 막 발을 올리는, 그렇죠, 잡고 그렇죠. 올리는 팔로 게 올리는 아니라 맞아요. 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써야 되는데 그럼 햄스트링이 안 좋은 사람은 여기에 쥐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린 상태에서 그럼 등을 보면은 등에 근육이 엄청 써지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으면서 등 근육도 함께 쓰면서 이렇게 이제 와, 이게 하루를. 은근 어려운 모든 근육을 숨 그렇죠, 차신 것 전신, 같은데요. 네. 조금 차네요. 그래서 저 요새 응급처치 운동만 하고 있어가지고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동작은 정말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기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응급처치만 알려주세요.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 응급처치만 하고 살아야지 뭐 어떡해.
저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아예 시퀀스가 갖춰져 있는 뭐 요가 그런 비트 요가라든지 아디다스 요가라든지 그런 요가들이 있거든요. 빈야사라든지 이제 이거 필라테스랑 요가 설명해 드릴 때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런 동작들 한 달에 한 두 번, 그러니까 세 번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응급처치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라 네, 이런 시퀀스가 있는 그렇죠. 매일 하지 않는 것뿐인 거죠. 하지만 매일 하는 건 이제 최대한 그 고강도 인터벌 훈련은 웬만하면 이제 넣어서 꼭 매일매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깨 유연성 스트레칭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네. 매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하면 너무 매일 좋죠. 이 어깨 스트레칭 하면 언젠가 이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어깨 그렇죠, 통증에서 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왜 살면서 굳이 막 힘든 운동 아니더라도 왜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거 갑자기 들어야 될 때가 맞아요, 있고 네. 뭐 팔로 갑자기 힘을 지탱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깨 많이 나가는데 그럴 때 그래서 네. 준비 운동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 동작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무거운 거 좀 드실 수 있도록 준비 운동 정말 중요해요. 어깨, 목 등 이런 데가 진짜 통증에서 많이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활 자세는 전신 근육을 쓰고 균형 감각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근데 좋을 이게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게 너무 동작하기가 어렵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그냥 약간 이런 T 자세?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 다리 이렇게 뒤로 뻗어서 네. 약간 이 정도는 쉽잖아요. 그쵸. 이 정도까지 이거를 좀 해주는 것도 좋아요. 양팔은 앞으로 뻗고 네, 앞으로 뻗어서 그래야지 한 조금 더 다리를 힘들거든요. 쭉 뒤로 하는 거. 근데 이게 너무 힘들면 그냥 이렇게 허리에 두시고 요거를 접었다 폈다. 그것만 해도 네, 이것만 전신 하셔도. 근육 쓰고 그렇죠. 균형 감각 좋고 내 몸을 그 대문자 T로 만드는 그 맞아요, 운동 맞아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활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은 T 네. 자세를 조금 하시다가 활 자세를 도전해 보시는 걸로. 오늘 왜 이렇게 유익했죠? 뭔가 정신없이 수다 떤 것 같은데도 뭐가 남는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종류별로 시퀀스 하는 네. 것도 다음 방송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네. 한국에 잘 다녀오시고요. 그럼 네. 7월에는 못 뵙겠지만 네. 8월에 이제 LA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또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잘 다녀오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